한 명 한 명 붙잡고 저 어머니 그게 이거를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다고요. 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패러다임에 갇혀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의식을 아이한테 주입하시면은 안 돼요. 걔는 거기서 끝나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아니 중학생인데 원서를 읽으라고요? 그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백시영 원장님 왜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실까요? 원서로 영어를 공부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원서를 안 읽었는데 영어 공부가 잘 된 거를 목격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뭐 문제 많이 풀면은 공부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잘한 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 원서를 읽는 게 뭐야?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말 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함정이 숨어 있어요. 지금 문제 자체를 읽어보시면 한번 문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공부를 잘하셨다 그래도 요즘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면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아 이거 게임이 달라졌는데 이게 똑같은 영어가 아닌데. 예전 영어하고 지금 영어가 딴판이에요. 그 딴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원서 읽기입니다. 이해가 잘 되게 예를 드릴게요. 수능은 8쪽을 풀어요. 70분 안에 푸는 거예요. 물론 듣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학군지 내신의 상당수의 경우에는 내신 문제가 12쪽, 13쪽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간은 뭐예요? 70분이 아닙니다. 40분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자, 극명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고1 학생이에요. 모의고사에서 10분 남기고 풀었는데 100점이에요. 그런데 내신 문제를 한쪽을 못 풀어요. 한 문제가 아니라 한쪽을 못 푼다고요. 두 쪽 못 푸는 애들도 있어요. 왜냐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게 훨씬 더 많이 요구돼요. 학군지 내신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뭐 요새 특목자 사고 이런 데서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예, 요구하는 능력이 이 글을 깊이 있는 글을 이해하냐 이걸 요구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 패러다임을 갖고서 지금 판을 이해하신다 하는 거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현실감이 없는 거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원서 좀 읽었는데 중학교 갔더니 내신을 못한다. 아이가 뭔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한다. 이런 거를 듣거나 아니면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문이 또 생기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 네. 현상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변별력을 문법에 두릅니다. 그리고 이 문법은 어학적인 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K문법이에요. K문법. 이 K문법은 어학적 문법, 실용 문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거는 좀 배워야지 잘 성장하는 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인영어에 나오는 문법, 예를 들어서 토익 같은 문법이나 아니면은 우리 말하거나 글 쓸 때 사용되는 문법은 실은 문법 책으로 문법 공부를 한 번도 태어나서 안 했어도 잘할 수가 있어요. 영어를 많이 읽고 듣고 쓰다 보면. 그런데 이 K문법은 그게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그것 때문에 안 나올 때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그 내신 시험은 읽기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네.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문법의 수준은 굉장히 현학적으로 높아요. 현실과 동떨어질 정도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 보면 다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읽기 때문에 망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통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학원 내에서는. 그래서 중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원들 거기는 다 어떻게 돼 있냐? 문법이랑 단어 중심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면 어떻게 되냐? 다 작살이 납니다. 왜냐?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는 걸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인 흐름, 내가 왜 이런 상황에 겪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흐름 아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원서로 쌓아놨던 어학적인 기반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다. 그게 있으면은 문법도 훨씬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글을 읽어보고 쓴 애들은 이 문법 개념이 어렴풋하게라도 다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 그거를 활용해서 이 문법의 세계관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면은 이 짝괴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려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탑 클래스, 중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가서까지도 탑 클래스를 하는 애들은 누구냐? 원서를 많이 읽어갖고 거기다가 살짝 위에 고명을 얻는다고 하죠. 네. K문법의 고명을 살짝 네. 얻는 친구들, 요 친구들이 탑 클래스예요. 그렇죠. 예외가 있냐? 예외는 뭐 불가능하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 100명 중에 1명? 저 유튜브에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예. 보통 보면은 예. 하루에 뭐 게임을 뭐 한 5시간 자고 게임만 했다. 근데 뭐 서울대 갔다. 뭐 이런 친구들. 네. 아주 특이한 케이스. 예. 고명을 얻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명이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품사랑 문장 성분 요거를 개념을 주고 훈련을 장기간 동안 하면은 돼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학교 수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어학적인 베이스가 깔린 상황에서 품사 문장 성분을 알아서 문법 설명의 도구를 익힌 경우에는 학교 설명이나 이 교재를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냥 보고 당연한 소리 써놨구나.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알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품사랑 문장 성분 요 툴을 갖고 있으면은 학교 수업에 집중을 했을 때 K문법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신 기간 때만 싹 살짝 정리해주면 돼요. 네. 네. 그게 그렇죠. 고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초등학교 때 원서 안 읽었는데 뭐 어떡하지? 이제 중학교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지금부터 원서 읽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죠? 자, 목표가 뭐냐?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은 게 목표냐? 그러면 원서 읽어야죠. 언제 시작했는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냐? 원서 읽기랑 입시 영어는 다르다. 원서 읽기로 입시 영어가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거의 접점이 없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거를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다고요. 한 명 한 명 붙잡고 저 어머니 그게 이 설득하는 게 몇십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가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요. 이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거를 다 경험하고 아이들 지도를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한 저희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패러다임에 갇혀서 성장을 이 이상 못해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의식을 아이한테 주입하시면은 안 돼요. 걔는 거기서 끝나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네.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 이게 뭐야? 중학생인데 무슨 원서를 이렇게만 읽어? 아 이거 말이 되냐고? 이거 줄여달라고? 이건 아니라고? 저희의 교육관을 알고 오셨는데도 이러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터플 90점 이상 나오는 애들 다 원서 많이 읽었다니까요. 걔네가 토플 문제집으로 그 붙들고 주구장창 토플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몇 점 나와요? 70점 준비반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70점도 안 돼서 70점 준비반 다니고 있다고요. 토플에서 학원에서. 진짜 이 나이 때 중학교 뭐 초등학교 나이 때 토플 90점 이상 이렇게 나오는 애들 100점 이상 나오는 애들은 다 책을 많이 읽었다니까요. 네. 걔네가 영어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등학교 때 입학해서 중학교 내신이 중요해요?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해요? 당연히 고등학교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여기 학군지에서 그 1등급 받는 애들 99%가 원서를 수백 건씩 읽었던 애들이라고요. 이게 다른 거라고요. 물론 표면상으로는 자 중3 정도 되거나 고등학교 입학하면 걔네도 문제를 풀어요. 걔네가 보이는 모습이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 이거 문제를 풀어서 얘네가 잘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걔네는 실은 문제 풀기 이거 실은 혼자 해도 돼요. 거의 다 집에서 문제집 몇 권 갖다 놓고 주기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험이구나. 이제 알겠다.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을 바꾸셔야 된다. 저희는 노베이스 학생들한테 문법 공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 영어를. 근데 그 시작하는 단계부터 문법 공부를 하는 거를 권장을 안 해요. 만약에 진짜 노베이스고 영어를 그냥 고등학교 알파벳을 고등학교 때 처음 거의 익혔다 이렇게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문법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기를 권해드리거든요. 그쵸.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은 이 설명에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 주어를 설명하는데 이 친구가 어학적 기반이 아예 없다.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주어를 설명하는 게 어떤 식으로 설명합니까? 행동의 주체다. 근데 이 학생들은 주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주어나 주체나 비슷하게 어려운 말인데 주어란 말을 주체란 말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걸 이해 못한다니까요. 이 말을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문법은.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애들이 있죠. 어떻게 이해하냐? 예문을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예증이라고 합니다. 예증. 예로 증명한다 이건데 아하. 이걸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I like 김치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가 행동의 주체다 주어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아이가 이 행동의 주체냐?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목적어 쉬운 말 같잖아요. 목적어 어떻게 정의합니까? 동사의 대상, 행동의 객체, 대상, 객체 뭔 소리야? 이것도 실은 이걸 진짜로 이해하는 거는 I like you 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뭔 소리인지 알겠다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I like you라는 말을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행동의 객체, 대상이 you잖아.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냐? 안 된다니까요. 문법은 어학적 기반이 없으면 이해를 하는 게 실은 불가능해요. 이걸 할 수가 있다. 댓글 달아주세요. 한번 초빙해서 초빙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죠. 안 된다고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물론 제가 다 옳진 않지만. 네. 자, 그럼 원서 읽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원서 읽기가 문제집 풀기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뭐냐면은 자 이런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사피엔스 이걸 읽어야겠다.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 유명하네. 이런 거를 바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 전 단계 원서를 읽은 적이 없어요. 쉬운 원서를 읽어본 적이 없이 바로 그냥 굉장히 어려운 거 막 읽어버리는 이렇게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원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시중 문제집, 그 독해 문제집이랑 원서 권수를 비교해 볼게요. 어떤 게 많을까요? 원서가 권수가 몇십 배, 몇백 배가 많을 거예요. 그 난이도가 훨씬 더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존재를 모르시고 원서는 어렵다. 그 영어 실력이 안 되는데 원서를 어떻게 읽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생각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총균세라는 책이 떠오르는데. 예. 요게 또 이제 단골 메뉴잖아요. 그렇죠. 정균세. 네, 뭐 총균세 이런 책 정말 좋죠. 근데 총균세를 준비한다는데 읽으면은 그런 느낌 들죠. 와, 책이 정말 좋다. 못 읽겠다. 이런 얘기가 들기 때문에 테크트리처럼 쌓아가야 돼요. 근데 그 쌓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고 나중에라도 쌓아가야죠. 그래서 좀 쉬운 책들로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쌓아서 올라가서 그 상당 부분 위에 있는 게 총균세, 세피엔스, 더 셀피쉬 진 하나 더 있어요. 해리파터라고. 아 그쵸 해리포터 1권은 괜찮아 1권은 괜찮은데 2권부터 도전했다가 이거 애들이 읽는 책 아니야? 이거를 애들이 어떻게 읽어 왜 이렇게 두껍고 힘든 거야 책 어려워요. 고등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고등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하긴 하는데 이거 판을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고 거의 게임은 끝난 상태로 들어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부만 가르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애들 머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초등부터 중등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 비율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고등부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등부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잔인한 게임으로 변해요. 약간 스퀴드 게임처럼 이게 약간 잔인해지죠 진짜. 그래서 필요한 건 머리. 근데 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분들이 말씀하는 머리는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을 읽고 교육을 받아오면서 그 두뇌가 성장을 하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베이직이 있죠. 저번에 우리 에피소드 넣은 것처럼 유전자의 역할이 있지만 그 반대급부 50% 정도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리로 한 가지 단어로 환산시켜 놓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끝단을 이제 만지는 건 문제 풀이하고 많이 하니까 이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은 특별히 뭐 요리 자체가 재료가 없는데 무슨 요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양념을 쳐도 양념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죠. 그런 얘기 들으면은 물론 애들한테는 하지 않겠지만 애들이 그런 걸 이제 받을 텐데 느낌 받는 순간 난 뭔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절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죠. 최근에 아이들 졸업했죠. 예, 졸업 안 했네. 최근에 아이들 이제 수능 보고 거의 약간은 고3 애들이 지금 대학생 마인드로 살잖아요. 네.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저 운전면허 시험 저기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편지를 저한테 썼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고등학교 때 고3 지금 이제 수능 본 친구인데 즐거웠다. 다른 과목은 점수만 따려고 하는데 되려 점수가 안 나왔다. 근데 영어는 우리 뭐 시험 문제만 수능만 푸는 게 아닌데 영어는 1등급이 나왔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더 즐겁게 올 수 있었고 지속 가능했던 것 같다. 딴 과목들은 다 다니다 끊었다 이랬대요. 왜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하는 공부는 내 그 수능 보고 난 이후에는 연결이 안 되는 쓸모가 없는 공부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내 시간이 좀 무익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고 지쳤대요. 그리고 별로 늘지도 않았고. 근데 우리는 저기 고3까지도 원서를 읽습니다.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야, 제정신이야 지금 학원 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읽어요. 그리고 애들이 즐거워해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고3 되면은 공부 뭐 되게 열심히 할 것 같다. 대부분 아이들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다 물어보세요. 주변에 고1 때가 고2 때보다 열심히 했고 고2 때가 고3 때보다 열심히 했다. 이런 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상당히 높은 확률로 초등학교 때가 제일 열심히 했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예. 이게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다. 원서 읽기는 글 읽기는 입시 영어랑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는 진짜 시대착오적인 말씀이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를 앞두시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포인트가 크게 두 개 같습니다. 하나, 문법, 특히 K문법. 두 번째, 어휘. 근데 자, 많이들 이렇게 질문하세요.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원서를 읽냐고요. 원서 읽어서 어휘가 느나요? 단어 안 외우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